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국민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이 내란 수기의 편에 서서 있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추운 날씨에 내란당 국민의힘을 이해하려고 하면 답답함의 심장에 무리가 오고 무리한 작동으로 뇌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본인들도 자신들이 뭔 짓 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다가 백골단까지 부활시켜서 국회로 끌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기사의 제목처럼 자신들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아니라 깡패 집단임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 집단이 아니라면 별일 아니라면서 괜찮다 말할 수 없고 윤석열 체포를 시도하면 내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아무렇지 않게 국민에 내뱉는 자들을 품어주고 기자회견장을 국회에 마련해 내세워주고 문제가 생기자마자 감싸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권성동이 나경원의 코치를 받았는지 계엄이라는 주어는 빼고 느닷없는 사건이 일어나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실 쪼개가면서 지나가듯 말해서 저것이 사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이렇게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느닷없는 사건을 누가 일으킨 어떤 사건인지를 권성동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닷없는 사건이 윤석열 체포 불발을 말하는 건지 경호처장 사표를 말하는 건지 백골단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주선한 일을 말하는 건지 그것이 뭔지 권성동만 진실을 알 것입니다. 다만 언론은 12.3 계엄일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당원 1호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 38일 만에 원내대표라는 자가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실실 쪼개면서 사과하는 모습에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서면으로 사과를 한 적은 있지만 비대위원장 권영세도 서면으로 사과를 표현했지만 정중한 말과 몸짓으로 국민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입에서 직접 사과의 말이 나온 건 계엄 사태 이후 38일 만에 처음입니다. 이따위 사과라도 받아서 그나마 다행인 건지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우리 국민은 어리둥절하지만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은 바로 들통났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태도를 보면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뒷북 사과이긴 해도 잠시 국민 앞에 몸을 낮추는 듯했던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나섰습니다. 그러니 고개도 까딱하지 않고 실실 쪼개면서 죄송하네 어쩌네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권성동의 사과나 권영세의 사과는 당론에 의한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권성동이 쪼개면서 국민 놀리듯 사과하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은 관저 앞으로 달려가서 윤석열 존엄 부부 결사옹위 수호를 외쳤습니다. 실실 쪼개면서 조롱하듯이 사과한 다음 날 권성동은 우리나라 사법기관 전체를 맹비난하면서 모두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까지 표적이 됐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공수처는 권한없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했고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사무처장이 국회 현안 질문에 참석해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답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 자체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라면은 그것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사법기관 전체를 비판하고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물었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공정성을 말한 권성동은 바로 전날 뭘 했을까요? 헌재를 찾아 압박한 것도 모자라서 김정원 사무처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또 그 전날에는 조은희를 비롯한 국힘의원들이 그것도 행안위 위원들로 구성해서 경찰청을 찾아가 앞날을 생각해 똑바로 처신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정작 권 원내대표는 앞서 김정원 사무처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해 헌재의 탄핵 심판 일정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헌재 사무처장이 그 사건에 대한 일정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왔고 이들에게 합법이나 공정이나 자유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야권은 권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사과를 하나보다 했더니 사방팔방 총질을 하며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윤석열의 중대 범죄로 나라 전체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온통 남 탓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과를 했으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여당이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땅히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이중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헌재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답답하다 못해 정신까지 이상해진 사람들. 윤석열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이 저는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위배 여부와 중대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에 여론전에서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나불대고 장난 같은 계엄이었다고 짓거렸지만 이들은 답변서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3일에 있었던 헌재 준비기일 2차 공판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는 피청구인 변호인단에게 답답한 재판관이 답변 자료를 제축합니다. 재판관들이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시지 않고 판단하라고 하고 자꾸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언론에서 덤벼들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피청구인 측은 할 말도 많고 이길 자신도 있다면서 답변서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원할 생각 진짜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다 낼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소송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할 말도 많고 저희가 피하기 위해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1월 10일 현재 변호인단은 답변서를 냈을까요? 1월 10일에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재판경과 관련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관심사는 피청구인 측이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냈느냐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입니다. 2025년 1월 9일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1월 9일자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고 그 밖에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라고 말하는 헌재 공보관도 어색한가 봅니다. 윤석열 측에서 낸 자료는 소송위임장이 전부입니다. 변호사가 바뀌었거나 추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어떤 자료도 변호인단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윤석열로부터 받았을 텐데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서 다퉈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측은 형사소송처럼 증거와 증인으로 물량 공세를 펴면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지연하려 전략을 만들었지만 권성동이 훌륭하게 선례를 만들어 놓은 덕분에 아무 부담 없이 내란죄에서 죄 부분을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재작성해서 제출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배와 중대성이 너무나 극명하므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의 판단이 쟁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속하게 판단이 내려지느냐가 쟁점입니다.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의 혼란, 외교의 공백, 경제 불안과 국민 불안, 윤석열의 수사 비협조로 커져가는 진영 대결 양상 등은 헌재의 판단이 어느 정도 신속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변호인단에서는 자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재판을 지연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료를 내든 안 내든 관계없이 재판은 진행됩니다. 1월 14일은 1차 변론 기일입니다. 쫄보 윤석열은 헌재에 출석할까요? 체포당할까 두려워 관저에 숨은 윤석열은 헌재에 출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첫 변론 기일인 이날 피청구인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후부터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출석과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란 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은 대한민국 법치와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